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을 놓고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에서 충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가 승리하면서 유로파리그 결승전 성적과 상관없이 미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패하면서 자칫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는 4위와 5위의 맞대결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가 UEFA 리그 랭킹에서 1위를 확보하면서 5장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이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긴 해요. 다만 본머스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번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면 본머스한테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승점이 4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 본머스가 모두 승리하고 두 경기에서 패한다면은 그러면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의미가 큰 경기였다 보니까 양 팀 모두 가용 가능한 자원들 중에서는 최정예로 나온 편에 속해요. 에스턴 빌라는 오는 21일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있음에도 브랜던 로저스라던가 와킨스, 맥긴, 틸레망, 부엔디아, 디뉴, 파우토레스, 에즈리 콘사 같은 주축 선수들 다 내보냈습니다. 리버풀 역시 가용 가능한 선수들 중에서 최정예로 나온 가운데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에이스 살라와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위장염에 시달렸던 비르츠가 벤치에 복귀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아직 선발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까 벤치에서 스타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양팀 모두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선 건데요.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에스턴 빌라가 4대2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것도 한때는 4대1까지 스코어를 벌리는데 성공했던 에스턴 빌라였는데요. 전반전은 다소 양팀 모두 탐색전 가깝게 경기를 진행을 했어요. 초반에는 에스턴 빌라가 분명히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15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전 막판에 에스턴 빌라가 다시 공격하면서 그 과정에서 선제골을 넣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양팀 모두 그래도 조심스러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슈팅도 리버풀 5개, 아스톤 빌라 4개, 기대 득점도 아스톤 빌라 0.24골, 리버풀 0.21골, 그리고 빅찬스도 리버풀이 딱 한 번 있었고요. 그 정도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경기를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리버풀이 신성인 응구모아의 지속적인 측면 흔들기를 통해서 에스턴 빌라를 전반전에 좀 괴롭히는 모습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골을 넣은 거는 아스톤 빌라였죠. 에스턴 빌라의 골은 이제 그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디뉴가 코너킥 상황에서 뒤쪽으로 내준 거를 맥긴이 전진 패스를 줬고요. 여기서 디뉴가 패스 준 거를 모건 로저스가 받아서 구석으로 향하는 정교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 골은 기대 득점이 0.05골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점에서의 슈팅이었는데 모건 로저스가 상당히 이제 그 힘 많이 주지 않고 구석으로 잘 찬 거였죠. 그리고 이제 로저스 같은 경우는 골을 넣자마자 본인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다음에 에스턴 빌라의 세트피스 코치인 오스틴 맥피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시즌 에스턴 빌라가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골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스틴 맥피 세트피스 코치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오스틴 맥피 코치 같은 경우는 골프에서 활용하는 장비를 세트피스에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집중시킨 바가 있었죠. 관련한 영상은 예전에 제가 따로 올린 게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영상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로저스의 선제골로 1대0으로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을 마친 에스턴 빌라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됐었던 린델레프를 빼고 바클리가 교체 출전했습니다.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안드레 오나나랑 부바카르 카마라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린델로프가 선발로 나오고 바클리가 교체로 나오는 식의 약간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수비형 미드필더 구성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버풀이 후반 초반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죠. 소보슬라이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팝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판다이크가 그대로 이제 방아찍기 형태의 헤더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여기서 좀 에스턴 빌라 수비들의 집중력이 다소 아쉬웠죠. 당연히 이제 세트피스에서 그 리버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헤더에 있어서는 판다이크인데 판다이크를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4분 뒤에 리버풀에게 또다시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나왔어요. 흐라벤베르의 패스를 받은 은고모아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맞고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완전히 쓰러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빈 골대나 마찬가지였는데 학포의 논스톱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홈런을 때린 건데요. 학포의 마무리가 굉장히 아쉬웠죠. 실제 은구모아가 골대를 맞춘 게 기대 득점이 0.03골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난이도 있는 슈팅을 골대를 맞춘 건데 정작 학포의 홈런은 기대 득점이 무려 0.56골에 달했습니다. 두 번 차면은 한 번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구계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면은 곧바로 실점한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현이 됐습니다. 학포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나서 곧바로 1분 뒤에 에스턴 빌라가 다시 리드하는 골을 넣은 건데요. 이 골은 사실 리버풀에게 굉장히 뼈아프죠. 그 소보슬라이가 백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백패스로 흘러간 볼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볼이 흘러갔고 이 루즈볼을 잡은 로저스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와킨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게 왜 뼈아프냐면요. 마치 2013-14 시즌 리버풀이 우승을 극적으로 놓쳤을 때의 상황이 오버랩 됐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때 그 리버풀이 1위인 맨시티와의 34라운드 맞대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짜릿승을 거두면서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 주장이었던 제라드가 We go 노리치 이걸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이대로 쭉 가자, 이대로 우리는 계속 승리를 해 가는 거야 라고 했고, 노리치 상대로 이 경기 고전했지만은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말이 그대로 이어지는 듯 싶었어요. 하지만은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0대0 상황에서 전반 막판에 추가 시간에 제라드가 마치 오늘 경기의 소보슬라이처럼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덴바바한테 실점을 허용하고 만 거였죠. 리버풀이 골득실에서 맨시티한테 밀리면서 2위로 밀려나고 말았고요. 그런 가운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37라운드 경기에서 3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골득실을 뒤집어 보겠다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3대0으로 앞서던 경기가 3대3 무승부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서 승점 2점이 밀렸고 결국 뉴캐슬전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나 승점 2점 차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죠. 마치 그때의 장면이 오버랩 때는 리버풀 팬들한테는 상당히 가슴 아팠던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소보슬라이가 바로 이제 리버풀의 상징인 제라드의 8번을 물려받은 선수기도 하죠. 마치 운명의 장난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2분에 리버풀이 동점골을 넣었으나 5분 뒤에 다시 리드하는 골을 실점하면서 그러면서 에스턴 빌라가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리버풀은 66분경에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조 고메스랑 수비형 미드필더인 흐라벤베르를 빼고 키에사랑 비르츠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건 다소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했었던 커티스 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을 했고요. 키에사가 오른쪽 윙, 그리고 또 이제 비르츠가 소보슬라이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비 숫자랑 이제 미드필더 숫자 줄이고 공격 숫자를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수비가 옅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에스턴 빌라가 잘 공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분경에 맥캐시의 패스를 받은 부엔디아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정말 궤적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크로스바 맞고 골대 맞고 따당 맞으면서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73분경에 에스턴 빌라가 무려 3번의 슈팅 끝에 골을 넣는데 성공했어요. 맥기니 코너킥을 올린 거를 소보슬라이가 이제 헤더로 걷어냈거든요. 하지만 이 루즈볼을 받은 틸레망이 중거리 슈팅을 그대로 강력하게 가져간 거, 이게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한 명도 안 걸리고 그대로 쭉 빠져서 나간 겁니다. 슈팅이. 이를 이제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루즈볼을 그대로 이제 파우토레스가 슈팅으로 연결했고, 이를 또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가 넘어진 상태에서 팔을 위로 쭉 뻗어가지고 막아냈어요. 여기까지 막아냈지만은 세도에 들어오던 와킨스가 마무리를 지은 거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리버풀 수비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무려 2번의 리바운드 슈팅이 나오는 동안 리버풀 선수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키에사도 가만히 서 있기만 했고요. 그리고 비르츠도 붙어주지 않았어요. 붙어주기는커녕 이렇게 손을 들면서 옵사이드다 이런 그 주장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미 여기 슈팅이 나갈 때 판다이크도 이걸 보고 나서는 좌절하는 장면을 연출했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리버풀 선수들의 행동 자체가 마치 이미 실점했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었어요.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 믿고 일단은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수비 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리바운드 슈팅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이거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지레짐작한 거였죠. 리버풀 선수들의 성의의 부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수비에 가담을 했어야 됐어요. 와킨스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리버풀 킬러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팀의 2번째 골을 넣었을 때 이미 리버풀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7골로 특정 팀 상대 최다골 공동 2위였거든요. 그런데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는 브라이턴 상대로 9골입니다. 거기다가 특정 팀 상대 최다 공격 포인트 공동 1위입니다. 브라이튼 상대로 9골 2도움, 11개 공격 포인트고, 리버풀 상대로 8골 3도움, 11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와킨스가 최근에 이제 득점 행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전반기 때 와킨스는 좀 부진했어요. 원래 와킨스가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부상을 달고 뛰다가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슬럼프가 이번 시즌 전반기까지 이어졌는데, 후반기 때 이제 완전히 살아나면서 최근 무서운 득점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와킨스는 최근 공식 대회 14경기에서 11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프리미어 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7경기에서 6골 2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당 1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월드컵에 딱 맞춰서 살아나는가 하면서 와킨스가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와킨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4골로 잉글랜드 선수 중에서 최다골을 기록 중에 있어요. 웰백과 모건 깁스 화이트랑 칼버트 루인이 13골로 공동 2위고, 모건 로저스가 10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버풀은 74분경에 부진했던 학포를 빼고 살라를 투입하면서 공격 쪽에 지속적인 변화를 감행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또 골을 넣은 거는 에스턴 빌라였습니다. 89분경에 틸레망의 패스를 받은 디뉴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대각선 전진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와킨스가 돌아서면서 패스를 내준 거를 맥긴이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야신존을 통과한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구석, 상단 구석을 야신존이라고 부르거든요. 야신도 못 막는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걸로 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은 추가 시간 2분경에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소보슬라이가 올린 크로스를 판다이크가 헤더로 골을 넣으면서, 판다이크만 이 경기에서 2골을 넣은 거죠. 리버풀 선수 중에서는. 그러면서 뒤늦은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은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시간상. 이대로 경기는 에스턴 빌라의 4대2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턴 빌라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결과와 상관없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그 성적만으로 확보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스톤 빌라는 승점 62점, 본머스가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하더라도 61점이니까 뒤집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4위를 하냐 5위를 하냐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티켓 숫자가 5장이냐 6장이냐가 결정돼요. 아스톤 빌라가 4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요, 그러면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더라도 이미 기본 4장 주어지는 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뒷순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이양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다른 팀한테 이양돼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추가 티켓만 변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시즌 UEFA 리그 랭킹 1위를 해가지고 5위가 추가적으로 한 팀이 더 가게 되는 거잖아요. 한 팀이 더 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아스톤 빌라가 5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하면은 그럼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로파 리그 우승을 통한 직행을 선택을 하겠죠. 왜냐? 나 5위로 갈 건데 하면은 티켓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 내의 배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정짓게 되면서 5장이 주어지게 되는 그 하나는 6위 팀한테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본머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경쟁하고 있는 브라이튼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브라이튼도 리버풀과 승점 동률까지는 가능한 상태인 건데, 에스턴 빌라가 5위를 기록하길 바라겠죠. 그러려면 리버풀이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에스턴 빌라가 최종전에서 패해야 합니다. 골득시에서는 리버풀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요. 선수로서는 이제 모건 로저스도 있고 와킨스도 있고 맥긴도 있고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에스턴 빌라 하면은 팀의 최고 스타, 그리고 팀의 가장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경기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개인 통산 600번째 승리였습니다. 그중 107승을 에스턴 빌라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는 에메리 감독이 한 클럽에서 거둔 공동 최다 승리수에 해당합니다. 발렌시아에서 107승을 기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는 상당히 힘든 시즌이 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지난 시즌 원래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5위였거든요 원래 에스턴 빌라가. 근데 최종전 맨유와의 맞대결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큰 미스를 범하면서 0대2로 패했고, 그러면서 첼시가 5위로 올라서게 된 거였어요. 다 잡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놓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PSR 이슈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격동의 여름을 보냈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 첫 5경기에서 무승이었어요. 아스톤 빌라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했는데, 이후 완전히 살아나면서 4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데뷔 시즌 7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위로 챔피언스 리그, 그 다음 6위, 다시 4위로 챔피언스 리그. 지금의 빌라,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빌라는 프리미어 리그 4강이라고 봐도 무방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이번 시즌 공식 대회 19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는 리버풀이 1962년에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 1992-93 시즌만 20패를 당했고요. 근데 그때는 42경기 체제였어요. 그때가 22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리그가.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4경기가 프리미어 리그만 더 많은 상태에서도 공식 대회 20패를 당했던 거였는데, 그 시즌 제외하고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리버풀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게 미리 나온 거여가지고 51실점이라고 나온 건데 52실점을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리버풀이 38경기 프리미어리그 체제에서 단일 시즌 50골 이상을 실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50골 이상을 넘어서 52골까지 하면서 지금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에서 최다 실점 공동 5위입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 수비가 완전히 붕괴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일단 좌우 풀백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측면부터 무너진 데다가 판다이크도 예전만큼 안정적이진 않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코나테의 기복이 또 심각했죠. 거기다가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상당히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게 이번 시즌 리버풀 부진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아르네 슬롯 감독 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실점은 2022년 9월 페예노르트 감독이었을 때 PSV 상대로 3대4로 패했을 때 이후 최다 실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디 애슬레틱의 제임스 피어스 리버풀 전담 기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처참한 리버풀 경기력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 희망이 위태로워졌다. 잘못된 점이 너무 많다. 수비가 너무 약하고 미드필드에서 통제력이 없으며 공격 위협은 응구모아만이 제공할 뿐이다. 정말 엉망이다. 변화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 리버풀 보드진들은 슬롯 감독을 유임할 거라고 해요. 슬롯 감독을 믿고 갈 거라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알론소가 이제 첼시 감독 부임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아마 이 경기 패배 이후 약간은 조금 스탠스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대4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1대4나 1대5로 패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경질설이 정말 크게 나왔을 텐데 2대4여서 조금 미묘한 스코어긴 해요. 거기다가 리버풀이 아직까지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 위치하고 있긴 하고요. 다만 이제 남은 경기가 한 경기거든요. 본머스가 만약에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한다면 거기다가 만약에 브라이튼까지 남은 경기 모두 승리하고 리버풀이 최종전에서 패한다면은 리버풀은 5위에서 6위로 내려앉는 거를 넘어서 7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게 리버풀이 최근 9경기 3승 2무 4패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 1무 2패였어요. 그나마 유일한 1무가 바로 첼시전이었는데 첼시가 6연패 달리다가 리버풀 상대로 무승부 기록하면서 6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정도로 첼시는 최근 가장 안 좋은 팀이거든요. 그 안 좋은 팀 상대로 유일하게 비긴 거예요. 최근 3경기 중에서는. 그런 가운데 리버풀의 최종전 상대는 바로 현재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브렌트포드입니다. 브렌트포드가 현재 8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브렌트포드도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리버풀전에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경쟁팀들의 남은 일정도 까다롭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머스는 당장 37라운드에 우승 놓고 경쟁하고 있는 맨시티와 홈경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을 떠났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잔류 확정 지으면서 이제 뭐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력은 굉장히 무섭죠. 다만 본머스 역시 최근 16경기 8승 8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주말에는 리즈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리즈도 최근 경기력이 좋지만은 리즈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잔류가 확정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맨유와의 홈경기가 있죠. 맨유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맨유가 무서운 팀이니까 쉽지 않은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브라이턴 역시 최근 10경기에서 7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2패 중에 1패는 아스날한테 기록한 겁니다.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저 주말 경기에 본머스한 브라이턴이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아스톤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놓고 직접적으로 격돌한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완승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결승 4일 앞둔 시점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미리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담을 다소 덜은 상태에서 유로파리그 결승에 나설 수 있고요. 유로파리그까지 우승한다면은 기분 좋게 축하 파티하면서 그러면서 최종전은 맘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휴식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선수들한테. 반면 리버풀은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본머스가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하면요, 승점 61점이 되기 때문에 59점인 리버풀 입장에서는 6위로 밀려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챔피언스 리그에 못 가게 되죠. 왜냐면 본머스는 에스턴 빌라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 가는 경우의 수는 5위를 확정 짓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리버풀이 4위를 차지한다면은 본머스가 6위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경우의 수는 에스턴 빌라가 유로파 리그 우승할 경우 가능하게 되지만은 그런 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어쨌건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